자, 여론조사 한번 가볼게요. 월요일 날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죠, 일단. 리얼미터는 기본적으로 윤석열한테 잘 나와요. 왜? 기기가 물어보니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30.3, 부정 65.5. 그러니까 지금 보통 자동응답들이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후반. 그리고 전화 면접이 20%대 초중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보시면 쭉 벌어진 상태. 요거는 이제 주간이잖아요. 4월, 4주, 5월, 1주 이렇게 되잖아요. 날짜. 메일로 한번 가보면 이런 식이에요. 한 번 총선 딱 끝났죠. 끝나고 윤석열 지지율이 쩍벌하더니 지금 계속 답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총선이 져서 윤석열이 대처를 잘해가지고 다시 줄어들면 상관없는데 총선에 졌을 때 숫자로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럼 윤석열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 윤석열 리스크 하나 더 터지면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자동응답으로는 20% 후반 정도 간다 그러면 갤럽 같은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으로 떨어져 버리면 탄핵 이야기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태를 지금 만회하지를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 보통 이제 암 환자들 치료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금 가장 무서울 때가 암 종양이 치료를 막 하는데도 종양 크기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해서 가장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평행이 깨지는 순간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치료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암덩어리라는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갖다 붙이기는 어려운데 이 지지율 같은 경우도 뭔가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거든요. 사실.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전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긴 해요. 얘네들도.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해야 될 쪽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 한다고 볼 수가 없지. 그렇죠. 자, 근데 정당 지지도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 지금 이건 계속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친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이 정도 유지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쉐핑선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여준 관심과 22대 국회가 열리면 실제로는 민주당한테 쏠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숫자는 좀 쉽게 표현하면은 뭐 좆바 거리는 새끼들 아가리를 확 찢어버려야 되는데 뭔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모욕적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나중에 합치게 돼 있어요. 합칠 수밖에 대선 없죠. 내가 합칠 수밖에 없어. 합칠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당이 합쳤을 때 50% 넘어가는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생각은 그런 거야.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지지를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연히 존재하는 세력을 없다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극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들인 거야. 국민 누군가는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을 민주당보다 많이 찍었다는 호남 사람들 있죠. 네. 니들이 보기엔 반민주 세력 같니? 아니야. 지역구는 올 민주당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많이 찍고 나 이번에 우리 어머니한테 신박한 소리 들었다. 광주의 어르신들이요 홍보가 안 돼가지고 종이가 50c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나 호남 쪽에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야. 3번 찍고 9번 찍었다는 거예요. 한 장에서? 2개 찍어야 되는 줄 알고. 뭔 말인지 그게 무효표가 무지하게 나오고. 뭐 무슨 말인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민심이 둘이 힘 합쳐서 잘 싸워봐. 여기에 지금 하나만 더 추가되면 돼요. 추미애. 세 명이 합쳐갖고 싸워갖고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줘 이거예요. 민심이. 넘어갈게요. 여론조사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오늘은 대선 주자 지지율 지난번에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했던 거는 2배가 좀 못됐었거든요. 한동훈과 이재명 대선 주자 지지율이. 여론조사 꽃에서는 44.0 대 21.9 더블 스코어 넘어갔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위에는 전화 면접, 밑에는 자동응답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 조사할 때마다 한동훈이 이제 그러니까 여권의 이제 1위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얼쩡거리는 게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게 또 이 여권의 비극이죠.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유 참. 아니 없지는 않아. 여기 뒤에 보면은 뒤에 이름들이 오세훈이도 있고 오세발이, 없네.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 뭐 있긴 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건 사실 기정사실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정사실인데 저렇게 조국 같은 주자도 있으면서 같이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파괴력이 커요. 원래 그런 거야. 순방치안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영수회담에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다음 중 누가 본인의 역할을 더 잘했다고 보십니까? 이건 질문도 좀 웃기긴 하다. 윤석열 지지자는 윤석열이 잘했다고 하겠지. 근데 전화 면접 자동응답에서 23.3, 28.5 이게 윤석열이고요. 이재명 57.7, 55.9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이 영수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해서 방송했던 게 맞는 거였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안에서 A4 용지 꺼내고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을 까는 그런 방송들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아니 깔 수는 있죠. 깔 수는 있는데 누가? 근데 지금 결과로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60%가 이재명이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의제 갖고 만났다는 것 자체 아니면은 뭐 대충 그런 거죠. 가서 할 말 못 하고 왔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건 진보 진영이 아니죠. 여기 이 빨간색 28.5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면 비판해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그쵸? 더 건강하게 네, 크는데 영수회담에 있어 이재명 대표가 못한 거는 없어요. 못했다는 것도요.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냐면 내 가치관으로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다수가 욕할 만한지 절대 안 해요. 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진짜 느낄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가족 문제를 털었으면 좋겠다 그거.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속 시원하게 건의 좀 어떻게 하세요라고 건의하는 게 더 모양이 좋았을 수 있는데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랑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장모까지 최소한의- 또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언급을 하면서도 최대한 애둘러서 이야기해서 그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담감 없이 할 수 있게끔 정말 그 표현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사람 그 표현 못 씁니다. 아니 그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윤석열 만나지 말라고 한 거는 비판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윤석열 만나는 명분이 되거든요. 우리 지지층에서 당신 만나지 말고 발에 탄핵하란다. 그러니까 만났다 그래서 그거 막 비판하고 막 그렇죠. 이재명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영 내에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돼요. 왜 소위 말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네. 구조로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까기 위해서 까는 거. 소위 옛날 똥파리들처럼 까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만나지 말고 바로 탄핵으로 가시오 외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이 사람들이 이재명을 반대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이번 그 영수회담에서 이재명이 뭘 잘못했는지는 근거를 갖고 비판하는 게 맞지.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다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사 성과 없었다. 이게 이제 69.7, 64.1 성과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편들이겠죠. 20.3, 23.5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자동응답 기준으로는 43.3, 국민의힘 30.9, 조국혁신당 14.2 이렇게 돼요. 여기도 합치면 무조건 50% 넘는다. 나중에 합쳐지면 또 숫자가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야. 합친다고 그 숫자가 똑같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또 나눠지죠. 또 나눠지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에 하나 더 덧붙일 게 여론조사는 아닌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지수도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보여드릴 건데요. 15계단을 폭락을 했어요. 언론 자유지수가. 한국 언론 자유지수 62위. 피파 랭킹이냐? 왜 그 피파 랭킹 뭐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져갖고 올림픽 못 나갔잖아. 피파 랭킹에서 한국 한 30몇 위 했을걸? 인도네시아가 100몇 위야. 지금 62위 15계단 하락. 그것도 작년에 하락해갖고 또 하락한 거예요. 입틀막. 전 세계에 보도됐죠. 지금 입틀막 사무는 의협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이 나와가지고.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저기 색깔이요. 저기 국민의힘이 당선된 그 지역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 심각함.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남한. 덜 옅은 색 어려움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색 문제 있음. 지금 한국이 문제 있음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일본도 문제 있음 단계인 거죠. 일본은 항상 문제 있었어요. 여기는 정말로 이렇게 언론들이 자기들의 기능이 그건 줄 알아요. 얘네들은. 야, 우리나라 수준이 몽골 정도 되는 건가요? 네, 태국 뭐 이렇게. 일본은 원래 언론 자유 없는 나라 유명해요. 그건 네. 언론 자유 있는 나라가 아니야. 네, 일본은 원래 돈 많은 북한 아니에요. 일본이. 자, 다음 그 중에 결정타가 이거예요.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한 그렇죠. 나라야. 심각한 거죠 이거는. 아. 쉽제 친고죄 아니야? 원래는? 아니 그런 것도 아니 친고죄는 아니다라고 바꾼 게 이명박이었어요. 아 진짜. 이명박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명예훼손은 그 고소 고발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명예가 그렇지.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지 남이 어떻게 알아. 나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잖아. 정병이 저 바보 하는데 속으로 난 참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친근한 변호사구나. 얘도 좋아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명예훼손이에요. 이렇게 누가 고발한다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근데 그거를 그 내부 그때 뭘 바꿔가지고 아무튼 한 게 그때가 이명박 때였고 그 뒤로 이제 박근혜 때였나 보다. 그 뒤로 이제 아무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이 굉장히 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대통령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순간부터 자기 명예는 포기해야 되는 자리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국가의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국민들의 그 의사 표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의전을 받고 돈을 받는 사람인데 나한테 좋지 않은 의견은 나는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기소한다. 사실 이건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영장 내준 판사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판사들 보고 영장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법리상으로도 이미 대한민국의 오랜 그 선배 판사들이 판결을 내놓는 거에도 국가기관은 명예를 가질 수가 없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훼손 인정 안 된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현재한데 그 전통 다 뭉개보고 아유 대통령님 명예훼손 됐네. 압수수색 영장 내줘야지. 그 청구한 검사도 그렇지만요. 그 내준 판사 진짜 부끄러워야 됩니다. 희한하게 보수 정권만 되면은 언론 자유 지수가 저렇게 급락하지 않습니까? 폭락하잖아요. 그래 희한하진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쟤네들이 가짜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이게 전체주의 성향이 좀 있어갖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언론 지수가 내려가 있는 대통령 보수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빵에 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맞죠. 그래서 또 이번에도 갈까봐 좀 걱정이 돼서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손 내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정권보다 민주 시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정권을 갖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런 주위에서 아첨하는 무리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은 민주주의를 입 닥쳐라고 하면 닥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이 민주 시민들을 더 빡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순환되는 구조 속에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아까 어떤 분 댓글창에 있었는데 제가 언급만 잠깐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런 거야. 여기 있네. 조국이 우군이라고 외쳤던 유튜버들 나중에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길 그때 가서 난 몰랐다고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요. 조국 혁신당을 우군이라고 했어요. 이 양반아. 본인이 한 말이죠. 본인이 한 말이라고. 뭐 도대체 무슨 방송을 듣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이쪽 진영에도 진심으로 있잖아. 그러면은 조국이 이재명을 위협할 거니까 지금부터 죽여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대가리 속에 있는 생각을 버리라고. 살아있는 실체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그게 윤석열식 사고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보니까 다스베이다에 조국 대표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거를 내가 봤을 땐 그 우리 진영 사람들 아니야. 서로 이간질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조국 사면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야 이거 보면은 머릿속에 있잖아요. 정말로 이기적인 시험밤 이뤄내는 며느리 같은 거야.
뭐냐면 시어머니가 자식을 엄청나게 고생해서 키웠어. 결혼한 마누라가 남편이 돈 잘 버는 의사가 됐어. 연봉이 한 2억 돼. 시어머니 10원도 안 챙겨주는 건 똑같은 거야. 그건 뭐냐면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두루 모아서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진영이 하는 거라고. 대표 그럼요. 선수가 네, 이재명이라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빡쳐가지고 저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12명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가 대선 주자가 잠재적으로 나중에 위협이 될 테니 지금부터 쳐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죽창 든 거랑 뭐가 같냐고. 아니 지금 본인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돕겠다, 민주당 돕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여론조사로도 나오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81%는 이재명 찐 지지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계속 그 안에서 갈라치기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악의적인 거는 사실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서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데서 온다. 외우시고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닥치고요. 당신들의 이런 태도가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라고. 이러고 나서 나중에 대선 때 밥갈이 한다고 할 건가요? 이렇게 아니, 다 그러니까 쳐내놓고? 나중에 대선 때 그 지랄 하겠지. 내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었다고 하겠지. 그만들 좀 해. 어떻게 똥파리랑 한치도 안 다르냐. 부끄러운 줄 몰라. 이씨. 이재명 대표가 아구지란 말까지 지금 부정해버리잖아.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이 한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마치 아, 난 니들하고 싸우기도 싫어. 수준감 자기가 나가지고. 공격하고 얘기가 공격하기 쉬운. 나왔으니까 방금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새날 김어준, 오마이뉴스, 경향 종편 등 조국 기사 또는 인터뷰 한 번에 500에서 1억까지 후원 들어갔다는 소문. 총선 전에 300억 뿌렸다. 잠깐만 어디다 청구하면 돼요? 아니, 그러지 말고 바로 고발장 써. 아니, 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뿌려대면서 계속해서 어떤 새끼 그러더라고. 새날이 옛날에 이재명 까던 방송이래. 가져오세요. 증거를 증거를 제발. 가져오라고. 아니 이재명이 진흙 속에 있는 걸 까가지고 이렇게 자, 댓글장은 보고요. 진흙 속에 진주 이렇게 까가지고 진행합시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사람도 댓글 안 해주려고 넘어가는데 이게 정신병처럼 돌아가.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되는 판에 조국 이용해 먹어 그냥. 등신 같은 것들 정말. 자, 흑수저님 어린이들의 가장 나쁜 욕이 니네 아빠 윤석열이랍니다. 서결이는 알랑가 몰라. 예. 흑수저님 새날이 신천지라니 김정은 노벨 평화상 받는 소리 어젯밤입니다. 새날 가족 여러분 빨리 100만 만들어줍시다. 새날 위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키님 흑수저님 웃겼어요 하고 또 슈퍼챗 쓰셨어요. 감사해요. 예. 검은 역시 특검, 핵은 역시 탄핵. 새날이 신천지면 윤석열이 이미 탄핵당했겠죠. 감사하고요. 지연님 감사하고 랑맨TV님 조국 대표님은 우군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군이라고 하면 우군이다. 토 달지 말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니들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왜 그런 의도가 나오느냐면 나만이 이재명의 찐 지지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게 일단 그 전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조국을 쳐내주면 이재명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조국까지도 같은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오빠라는 이름으로 몰아야 돼. 그래서 갈라치기를 딱 해야 돼. 이 사람들은 조국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이재명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 간단히 말해서 그런 생각에 이재명 대표 일도 동의 안 해. 내가 알아. 가끔씩 이재명하고 통화하고 이 새끼들아. 뭔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본인이 공감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왜 조국 대표랑 중국집에서 만났겠어. 그거는 뭐냐. 그만하란 소리야. 네, 갈라치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거지. 그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 싫어한다고 내가 알고 있어. 예전에 대선 끝나고 송가혁 선전하는 거 봐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 바로 선전해버려요. 그런 애들이 지금 잔당이 남아있는 거야. 그중에 하나가 더 있어. 어디 갔다 와서 회유당한 놈도 있어 내가 보기에. 근데 그 정황증을 내가 설명해 줄게 나중에.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